자, 지금 이제는 마스터 플랜을 봐야 돼요. 마스터 플랜을 봐야 되는데,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의 흐름은 저번 그 2분기 전망 시리즈 영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이제 얼마 이제 회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서도 한 번 더 쫙 총정리해서 또 한 번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이 일부러 모든 경제 실패의 책임은 이제 바이든 파월이 억지로 뭐 인플레를 올리고 뭐 그게 아니라 모두가 트럼프 탓이네 하고 이미 이제 사람들이 준비가 되기 시작했죠. 3월 한 달 동안 가만 보니까 트럼프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 트럼프 욕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바이든만 욕하고 파월만 욕하고 옐런만 욕하면서 트럼프가 잘할 거야 했던 중도파들도 내가 이럴라고 이놈을 뽑아줬나? 이거 그 옆에 꼴통들이 이거 일론 머스크 봐봐 이거. 야, 내가 진짜 이럴 줄은 몰랐네. 나는 허경영이 진짜 장난으로 공중부양 한다고 할 줄 알았지. 정말로 진심으로 꼴통일지 몰랐지 나는. 허경영 공약 봐봐. 국회의원들 저기 다 막 해가지고 애 낳으면 1억씩 주고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고. 정책이 좋더라고. 나 그래서 대선 때 허경영 찍어줬거든. 근데 진짜 미친놈이더라고. 봤더니 진짜 자기가 신이고 공중 똑같은 거죠. 그게 이제 3월 한 달 되니까 4월부터는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다 해가지고 드디어 파월이 4월 5일날 나와가지고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대. 이제 딱 대장이. 물론 이제 연준 의원과 연준 이사들은 이미 그 전부터 3월 중순부터 2주 동안 엄청나게 바람을 잡았고요. 트럼프 때문에 뭐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랬고 4월 5일부터 이제 발톱을 드러내고 이제 트럼프를 공격하기로 마스터 플랜 세력이. 그래서 그런데 트럼프는 공격을 받는다고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할 애가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극우 정권의 그 특징이 외부의 적이 오면 또 자기들끼리 전부 다 거짓 뉴스와 잘못된 여론에 선동당하는 저놈들. 자기들은 다크나이트 흑기사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 그런 게 심해지면 더 똘똘 뭉쳐서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결국은 내가 이겼다는 걸 알 거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가거든요. 지금 그걸 이용해서 전 세계 자산시장에 지금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든 지금 당장은 미국 달러만 약해지고 막 유로화 같은 거 약해지고 이러면서 미국만 침체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결국은 다 같이 힘들어지면서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빠지는데 미국은 그나마 그래도 버텨. 나머지가 더 힘들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스터 플랜 세력의 이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트럼프를 이용해서 그 모습으로 갈 거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시장에 그거 제가 볼 때는 납득 얘기도 못하고 거기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보지도 못했고 항상 그랬잖아요. 솔직히 지난 2년간 뭐 맨 쓸데없는 얘기만 뉴스에서 나오고 전문가라는 양반들 나와서 하지. 결국은 다 분기 지나고 보면 다 틀린 얘기 다 헛소리 하셨고 교수님이고 팀장님이고 뭐 CEO고 뭐 연구소 소장님이고 간에 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보던 대로 갔잖아요. 이거를 환시장하고 스마트머니들이 사실 환시장은 투기 세력이 더 많고 국제시장 환시장이 제일 먼저 움직이거든요. 먼저 눈치채고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막 달러를 버리고 가는데 이게 아까 그 주식시장에서 막 갭으로 막 올랐다 내렸다 막 쇼커버링 나오고 풋옵션 콜옵션 때문에 막 더 변동성이 큰 것처럼 일단 얘네들도 그 주식시장에서 돈 빼고 막 어디로 가야 되나 막 FX 시장 오고 여기 막 국제시장이 안전하대서 국제시장으로 다 몰려고 하면서 너무 크게 쏠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나오게 되면 결국은 관세전쟁 하면은 미국이 힘들지만 다른 나라는 더 힘들 거 아니야. 가만 생각해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결국은 이게 이제 돌아와서 회귀되는 데가 올 거다 말씀을 드렸죠. 보세요. 주식시장은 그거 깨닫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걸려요. 근데 환시장, 국제시장은 먼저 빠르게 눈치챕니다. 지금 환시장 한번 달러인데 확 떨어졌다가 바로 말아올려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죠.
앞으로 출렁거릴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서 다른 나라들 이제 트럼프하고 관세 전쟁 하려면 금리 인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몇 배를 경제가 흔들릴 건데.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금리 인상 하지도 못하고 금리 인하 하지도 못하고 파월은 어떻게 하고 동결하고 있는데 딴 나라들은 이제 금리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는 다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벌써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 유로화 같은 거 볼까요? 지난 며칠간 폭락할 때 달러 버리고 다 유로화로 갔죠. 한번 멋모르고 확 쏠렸다가 이제 출렁출렁 하다가 이제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파운드도 그러겠지. 아이고, 파운드는 훨씬 그러네. 뭔 일 있나? 파운드 뭐 미국 영국 경제 지표 하나 나왔나? 관세 뭔 얘기 했나? 쭉으로 다 뚝뚝 떨어졌네. 그렇죠? 되돌림 현상이 나오잖아요. 엔화 안전자산 했는데 솔직히 뭐 안전자산, 전통적인 안전자산 이미지만 있지. 일본도 뭐 금리 인상 이제 앞으로 한다 하니까 더 쏠리는 건 있지만 관세 전쟁 하면 일본은 뭐 안 힘들어요? 일본 도요다가 문제지. 일본 도요다 전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인데 도요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본 국내 안에 공장을 제일 많이 지었어요. 도요다가. 애국한이라고. 그래서 관세 드럽게 쳐맞아요. 앞으로. 지금 엔화도 그렇게 강세로 빠질 일은 아니죠. 금리 인상 한다 하지만 솔직히 일본도 미국하고 관세 전쟁 붙으면 자기 나라 그 수출 기업들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힘내라 죽지 마라 하고. 근데 계속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든 데다 대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한다 하지. 되돌림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차하면은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저만의 생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투자는 자기가 알아. 이걸로 이런 거 참고해서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 봐요. 일본 10년물 금리도 일본 국채 제발 팔아주세요 들어왔다 쫙 올라가죠.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뭐 나오는 것 같대요. 그것도 얘기해 봅시다.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이거 봐요. 미국 10년물 금리 이 정도였어? 목요일 금요일 전부 국채로 몰렸다 쫙 끼익 말아 올리면서 쫙 올라오죠. 이게 뭐예요? 이거 어마어마했네. 아이고 제가 이제 봤습니다. 이 정도였어? 다시 4.25 계속 이 4.25에 머무르던 거기까지 바로 돌아와서 자석처럼 딱 달라붙었죠? 그런다는 거예요. 환율시장이나 국채시장이나 갑자기 이제 주식시장에 혼란에 빠진 애들이 국채시장으로 도망가야지 하고 쫙 가고 환시장에서도 뭔가 내가 손해본 걸 메꿔야지 투기적으로 확 쏠리지만 그 안에 진짜 큰 손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이나 국가에서 이제 그 정부 돈 투자하는 거기에 국가에 난다긴다는 똑똑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 뭐 여러분들 우리처럼 투자 안 해요. 다 엘리트들 가셔가지고 이런 큰 국제 정세 뭐 이런 거 다 외국계 기업에서 골드만삭스 그런 데다 일하는 진짜로 개미들한테 수수료 장사 코 묻은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국가 예산을 움직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애국자예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면서 투자하는 거는 몇 수 앞을 보고 합니다. 몇 수 앞을 보고 단번에 쏠리면 아니라 지금 다시 이제 좀 방향을 찾아가는데 지금 뭔 얘기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갔죠? 무슨 얘기를 지금 해야 되지 앞으로? 월가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2분기 영상에서 4월 첫째 주 저번 주에 파월이 선전포고를 한 거다. 이제부터 마스터 플랜 세력들의 거센 반격이 시작된다. 4월의 반격 그렇게 제목까지 뽑았죠. 그리고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어제까지 해서 지금 2, 3일 동안 주말 사이에 3일 동안 뭔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이 흐름을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겁니다. 주말 사이에 무슨 그 핸드오프 손때라에서 전국적인 걸기 대회가 미국에서 시위가 나왔죠.
그래봤자 아직 지지율을 막상 막합니다. 거기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국론이 딱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국가 경제를 망치고 있네 하면서 비난하는 시위가 미국 50개 주에서 동시에 일어났죠. 그리고 5월 1일에 또 한 번 한다고 하대요. 한 달 뒤에 전국적인 어떤 연대된 모임으로 하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어요. 시민단체들이겠죠. 자, 그런데 4월 6일날 4월 5일날 연준 드디어 마스터 플랜 세력의 한 그 축인 FM 연준에서 페데랄 거기에서 파월이 나와가지고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고 경기가 침체돼서 우리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여차하면 연말까지도 계속 그렇게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트럼프 관세가 생각보다 너무 부작용이 심할 것 같아. 대놓고 저격을 했죠. 이게 선전포고거든요. 재밌는 건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선전포고 한 날부터 전국에서 걸기대회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게 중요한 흐름. 나왔죠? 제이미 다이먼이 나왔어요. 제이미 다이먼 월가 황제라고 하죠. 이 제이미 다이먼이 처음에는 파월처럼 트럼프가 잘한다고 하니까 봅시다. 트럼프한테 안 찍히려고 그동안 몸을 사리고 있었어요. 아시죠? 여기 제가 가져왔어요. 다이먼 CEO는 지난 1월 달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제조업 부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인플레이션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를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관세 정책에 대해 거의 침묵만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도 딱 그 날짜에 맞춰서 파월이 뭐라 지금 발톱 세우고 나온 그 날짜에 맞춰서 나와가지고 대놓고 트럼프를 저격하기 시작했어요. 에? 관세 인플레를 성장시키고 인플레를 띄우고 성장을 약화시킬 거고 여차하면 이것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그전 정권에서 연착륙 골디락스 많은데 시장에 자산시장에 경착륙 경기 침체 경착륙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어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런 일이 올 수 있다. 그리고 관세의 부정적 영향은 경제에만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은 경제, 군사, 도덕적 힘 이런 건 소프트 파워에 기반하고 있는 건데 기축통화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책 때문에 미국의 그런 위상이 약해지면 서방의 군사 및 경제 동맹이 붕괴하게 되면서 미국은 세계 1위 패권 국가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 얘기까지 작심한 거죠. 이거는 준비하고 써온 거예요. 너 그날만 기다려라 하고. 그래갖고 모든 국민과 경제 세력에 다 이게 그 막 독립 백서 해갖고 이게 대자보라고 아세요? 대학 다닐 때 요새 애들도 대자보 쓰나요? 학생회에서 대자보 탁 시국 선언 해가지고 쓴 것처럼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그날에 딱 맞춰서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금융가에 월가에 있는 많은 세력들이 작년에 저하고 같이 쭉 영상을 같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트럼프한테 끝까지 안 붙었죠. 그 7, 8월에 전당대회 할 때 트럼프가 잡으면 안 된다고 공화당 안에서도 그 여성 대선 주자 헤일리부터 해가지고 몇 명 있었잖아요. 나는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파인데 월가에 보수파가 많아요. 월가 금융가에. 그 사람들도 공화당은 좋은데 근데 트럼프는 아니야. 그래서 모금을 다 어디다 해줍니까? 지지를. 헤일리한테 해줬어요. 헤일리 기억하세요? 이 여자분 기억들 하시죠? 미 공화당 큰 손들이 그때 헤일리한테 다 붙었어요.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월가 금융가에 있는데 보수적인 그 뭐라고 해야 돼?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도 전부 다 트럼프가 나한테 좀 돈 좀 선거자금 좀 되죠. 상반기 내내 절대 안 갔죠. 9월까지도 안 갔어요. 해리스하고
10월 그 9월 10월 대선 토론 하고 나서부터 전부 트럼프한테 붙었어. 끝장났네. 에이 게임 졌다 하고는 지금부터라도 줄 서자고 뒤늦게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취임 말어라고 이제 그 당선되고 11월부터는 이제 가가지고 난리가 났고 맞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한테 다 붙었었다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 눈밖에 나면 안 되잖아요. 트럼프는 또 보란듯이 그 자기한테 그 선거 자금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오직 암호화폐 업자들만 와가지고 돈 대주고 그나마 걔네 때문에 살았은 게 내가 큰 은혜를 입었네. 내가 대통령 되면 암호화폐 니들은 내가 꼭 살려줄게. 뭘 원하냐? 뭐 전략 외환 보유고 그거 되나? 아유 암호화폐를 어떻게 외환 보유고에 넣습니까? 말이 되나? 그럼 뭐 비슷한 거라도 안 되나? 그러면 저기 뭐 석유나 쌀이나 뭐 그런 것처럼 전략 자산으로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나 좀 넣으면 될라나? 그거면 되겠나? 아유 형님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저희가 진짜 평생 형님으로 모시고 형님도 저기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암호화폐 제가 회사도 하나 이걸로 한번 큰 돈 버십시오. 그래. 그래서 암호화폐 업자들 데리고 선거운동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9월부터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 와서 일론 머스크가 일론 웬일인가 자네가 나한테 전화를 다 나고 아고 형님 웬일은요 제가 형님한테 제가 정치연금 하고 싶어서 네가 웬일이냐? 너 임마 작년까지도 나한테 막 트위터로 뭐 욕하고 지랄을 하더만 제가 무슨 욕을 해도 누가 그럽니까? 누가? 저 단단히 오해하고 저는 오히려 트럼프 형님 그 채널들 제가 다 제재하지 말라고 제가 다 풀어줬던 사람이에요. 좀 가끔 서운한 얘기도 했지만 그거는 원래 제 마음이 아니고 다 그 중간에서 그 왜곡해가지고 전달해주는 그래요? 아무튼 한번 와봐. 밥이나 같이 먹자. 그때부터 제일 먼저 붙은 거죠. 근데 월가의 금융가 애들은 뭡니까 나중에 트럼프를 싫어했어요. 기축통화 패권도 모르고 뭔가 일기 때 충분히 겪어봤거든. 아유 이놈은 말이 안 통하는 놈이야. 머리에 든 게 없는데 고집만 세.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가가지고 줄 서가 미운 털은 박히지 말아야겠다. 가가지고 약삭 빠른 애가 누굽니까? 러트닉 상무장관. 월가에서 이렇게 돈 좀 벌고 백만장자 출신인데 이런 애들은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지금 상무장관까지 했잖아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제1의 간신배예요. 여러분들 총 들고 저기 그 달려가가지고 나라의 간신배를 잡겠다 여러분들이 가시면 러트닉부터 끌어내십시오. 총 들고. 가끔 보세요. 진짜 진짜 열심히들 한다 할 정도로 대단한 간신배의 모습이 뉴스만 봐도 막 옆에서 막 트럼프 얘기하면 무슨 막 하느님 얘기 듣는 것처럼 막 감동하면서 막 웃으면서 듣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나 오늘 새롭게 태어나네 이러면서 대단해 진짜. 그렇게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각성합시다. 내일부터 회사 직장 상사들 가서 앞에서 그냥 손바닥이 닳도록 열심히들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다 가가지고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찍힐까봐 형님 말이 다 맞습니다. 월가 금융수장들도 그 앞에 가서 크게 졸다가도 박수치면 뭐야 아이고 트럼프 형님 잘하고 계십니다. 다 이랬어요. 심지어 이 월가의 황제라는 제이미 다이먼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의 기축통화 금융 세력 바이든 옐런 파월에 있던 그 정권에서 가장 거기하고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몇 년 전부터 찍어놓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2008년도쯤부터 이 사람을 키웠어요. 가끔 이제 재미로 이제 들어주세요. 재미로. 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20세기 때는 골드만삭스가 미국 기축통화 세력에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용하고 전 세계 그 달러의 자산시장의 어떤 영향력을 넓히는 천병 역할을 한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지 소로스 아시죠? 조지 소로스가 이제 그 아시아 외환위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럽 연합이 그때 EU가 90년대에 처음 생겨가지고 미국의 기축통화권에 먼저 도전을 했었어요.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코소보 사태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서 유럽을 찍어 누른 것처럼 유럽 경제를
그때 이제 코소보 사태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전쟁으로 크게 만들어 갖고 유럽 나토를 거기다 끌어들여서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리고 감히 이제 미국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통화권에 도전하려는 나라는 조지 소로스 같은 애가 이제 거기서 가가지고 했고, 그 조지 소로스 옆에서 같이 움직였던 그 당시 정말 무서운 사람 3명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조지 소로스 오른팔 왼팔이 아세요? 드라켄밀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짐 로저스 할아버지, 얼굴 키도 작아가지고 막 얼굴 너무 인자한 우리 외할아버지 같아갖고 맨날 막 좋은 얘기 해주는 그 사람. 젊었을 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착한 할아버지인 척하지. 그래서 그 밑에서 조지 소로스 밑에 있던 드라켄밀러하고 짐 로저스가 이제는 각자 이제 나와서 또 전설이 되었지만,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런 짓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JP 모건이라는 회사는 약간은 조금 처져 있었어요. 거기서 투자은행 중에서. 근데 이제 JP 모건에서 이제 젊은 부사장이 들어옵니다. 얘가 이제 그게 제이미 다이먼이었어요. 제이미 다이먼이 점점 이제 중요 직책을 맡게 되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베어 스턴스 이제 거기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기 위해서 은시장을 통째로 JP 모건한테 헐값에 넘깁니다. 당시에 말도 안 되는 특혜 시비가 나오고 이거 뭔가 정치 스캔들이 날 정도로 하는데도 억지로 밀어붙여요. 그리고 그때부터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 건데 10몇 년 동안.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희석되고 다른 나라들이 금사고 하면서 기축통화 패권이 흩어질 수도 있는데 은시장 선물시장을 계속 조작을 해서 은가격을 계속 떨어뜨린다. 그러면서 금가격도 계속 떨어뜨려서 전 세계에 아무리 달러가 앞으로 2010년도부터 엄청나게 퍼지더라도 절대 기축통화 달러 강세가 흩어지지 어느 일정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금은시장 가격을 조절해라는 막중한 임무를 JP모건한테 맡겨요. 기축통화 패권에 따라서 이 국제 정세에서 이 경제 화폐 전쟁이 가는 거를 누구보다 옆에서 보고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예요. 하지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항상 제 느낌입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항상 어느 정도 거리를 뒀어요. 직접 그들의 그 막 조지 소로스나 막 요런 애들처럼 거기에 하수인이 돼서 움직이진 않았어요. 항상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언제든 정권에서 뭐 해달라고 하면 가서 협조를 했습니다. 이 힘의 역학관계를 정확히 그분이 파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제이미 다이먼을 그때부터 알아보고 2010년도부터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엄청나게 제이미 다이먼을 앞장서서 띄워주고 칭찬해줍니다. 당시 아직 금융계에서 인지도가 이 정도 수준이었던 제이미 다이먼을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얘가 지금 차기 그 기축통화 패권에서 가는 금융 세력들의 다음번 황태자구나. 이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키워주고 어떤 뭐 스캔들이 나가지고 한번 그 젊었을 적에 다이먼 10몇 년 전에 위기가 왔을 때도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다 실드 쳐주고 띄워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키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10몇 년 동안 크면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이미 일선에서 물러나서 뒷방늙은이 된 지 오래됐고 그 역할을 미국에서 누가 하고 있냐? 제이미 다이먼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가의 황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황제겠어요? 돈이 많으면 황제인가? 거기 다 돈 많은 사람들 뿐인데 정권의 가장 권력의 핵심부하고 연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월가의 황제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년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졌을 때 여기 언제야 이거 날짜가 재작년 3월 달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져갖고 막 뱅크런 일어나면서 난리가 났죠. 이때 우리나라 유튜버들 다 나와가지고 난리 났다, 다 떨어진다, 다 도망차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 속지 맙시다. 은행발 검은 목요일 미국 경제 끝장났다 이제 아니에요. 이거 다 의도된 거고 작업질 들어간 겁니다.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시리즈가 나올 때 이거 안 적었네? 이거
그 이후에 시리즈로 냈잖아요. 이 은행 이거 실리콘밸리 은행 자기들 터치면서 안에서 자기들 필요한 목적 달성했고, 이걸로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 흔들어가지고 그 당시 유럽 자기 말 안 들으려는 유럽의 반미파들 전부 미국의 달러 스와프에 의존시키게 하면서 친미파들 결속해서 전부 다 우크라이나 전쟁 싫어도 다 참가해라 지금 다 압력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스위스 크레디트 은행 흔들어 버렸고요. 그러면서 미국에도 이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문에 뭔 일 터진다는데 주말에 나와가지고 저거 어떻게 더 크게 퍼지지 않게 살려라. 옐런 누님이 나와서 재무부 장관이 월가 황제들 모으는데 그때 누가 해줍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해줬잖아요. 제이미 다이먼이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어딨어? 아이 이름도 아유 나이 들어서 이제 기억도 못한다. 예전엔 저 머리 진짜 빠릿빠릿 잘 돌아갔거든요. 지금은 점심 때 뭐 먹었나도 기억을 못해요. 네? 여기 퍼스트 리퍼블릭 저기 그 뭐 뱅크 있잖아요. 알짜배기 은행들 해서 세계 지금 뭐 몇 개 막 무너지고 할 때 저 은행을 누가 얼마큼 대형 은행들 10곳의 대형 은행들이 돈을 넣어갖고 이걸 살려줘? 마로. 에이 그 다음에 살려준다면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얼마큼 먹을 거야? 이거를 누가 들어가려고 해.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루 만에 결판이 나요. 근데 전화해갖고 제이미 다이먼이 전화해갖고 다들 모여봐 해가지고 하루 만에 모여가지고 얼만큼씩 돈 넣어가지고 이놈들을 살린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거를 몇 시간 만에 빠르게 해가지고 옐런 누님한테 예 누님 예 제가 저기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제이미 다이먼이 힘이 대단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제이미 다이먼의 힘이 대단했다기보다는 뭡니까? 이미 제가 이 시리즈로 얘기했는데 다 알고 있었다니까. 얘네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니까. 조만간에 세계 터져. 지들끼린 다 알고 있었어. 터지면은 그때 내가 전화 줄 테니까 미리들 돈 들고 준비하고 있어. 이거 그래서 제가 그날 빵 터졌을 때 막 이제 미국 시장 무너집니다. 드디어 자산 버블 다 터지고 난리 뭐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 그때 다 나왔어요. 근데 아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결국 별일 없었죠. 쫙 말아가고 나중에 이제 제이미 다이먼은 옐런 누님이 고맙다. 너 이거 먹어라 해가지고 실리콘밸리의 제일 부자들만 상대하는 저 같은 사람은 가서 계좌 하나 만들러 은행 예금 들러 왔습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막어요. 하이 참 여기 누가 이 은행 아무나 오는데 아니요. 야 소금 뿌려라. 어디 저 노인네가 그런 부자들만 상대하는 FRC 은행 JP모건이 먹어버렸잖아요. 그때 나중에 수고했네 하고. 지금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죠. 이제는 이 제이미 다이먼이 대놓고 저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트럼프가 잘할 거야 하고 맞춰주고 한 말도 안 하다가 딱 이 파월이 마스터 플랜 세력이 발톱 들고 나오면서 전국에서 걸기 시위가 일어나고 그건 뭐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우연이 아닌 게 월가 황제 다이먼이 대놓고 나와서 앞으로 미국이 힘들어지고 전 세계가 힘들어지고 경착륙 자산시장에 오면 그건 다 누구 때문이다? 트럼프 때문이다. 대놓고 얘도 저격을 한 거예요. 쌍끌이 한 거죠. 파월하고 동시에. 그리고 재밌는 건 그동안 트럼프 무서워서 싫어도 고개 숙이고 돈 갖다 바치던 월가의 올스타 멤버가 다 나옵니다. 어벤져스가 다 출동해요. 지난 이틀 동안. 저 이거 보고 피식피식 웃었어요. 혼자서 집에서.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진짜 마스터 플랜의 4월의 반격이에요. 기존 금융 세력이 이제는 때가 왔다 한 거예요. 누가 나왔습니까?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나왔죠. 그동안 블랙록 CEO 레리 핑크도 트럼프 잘한다. 경제가 좋아진다. 친기업 감세할 거다. 엄청 떠들었어요. 2월까지 3월까지. 갑자기 싹 바꾸고 나오죠. 재밌는 건 그 얼마 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지만 트럼프가 금융가 기업가들 다 모아가지고 분기마다 한 번씩 백악관에 모아가지고 요새 경제 어떻습니까? 경실련 회원들을 만나는 것처럼 대통령이 그런 모임 있었죠. 근데 거기서 트럼프 형님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감히 찍힐까봐 말을 못했죠. 트럼프 오기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동안 그 안에서 설문조사 돌린 거 제가 기사 보여드렸죠. 여러분 트럼프가 관세를 곧 시행하는데 그 관세 이 방법은 아니다라고 용기 있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직언하려면은 여러분들
보니까 다 눈치 보고 있는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폭 나가면 몇 프로까지 떨어졌을 때 용기 있게 말할라요? 20%까지 떨어져도 나는 말 못해. 50% 반토막이 나도 나는 끝까지 말 안 할 거야. 그런 사람도 꽤나 있었잖아요. 서로 눈치 보고. 그렇죠? 그런데 4월 5일부터 파월이 나왔을 때부터 이 월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 가장 금융 세력, 권력 세력하고 딱 붙어 있는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비난을 시국 선언하듯이 다 해버렸고, 그 다음부터 트럼프가 맞습니다, 잘할 겁니다 했던 공화당 지지자들부터도 전설들이 다 나와요. 하루 이틀에 동시에 약속한 듯이 나와요. 블랙록 CEO가 나와가지고 내가 기업인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졌다. 근데 대통령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 악력을 앞으로 높일 거다. 그러면 침체는 오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하지도 못할 거다. 벌써 이런 얘기 우리가 보는 마스터 플랜의 흐름 쫙 얘기하죠. 자, 또 누가 나왔나 볼까요?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 블랙록 CEO도 그러고 빌 더들리 전 스태그플레이션 잘해봤자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재계 큰 손들 일제히 다 나왔어요. 누가 나왔나 봅시다. 미국의 최대 건축자재 유통기업 홈디포. 미국에 막 저기 마트 가면은 걔네들은 막 거기서 자기들이 다 망치도 사고 막 2x4 막 각재 목재 같은 것도 다 사가지고 차에다 픽업 트럭, 그러니까 픽업 트럭 아니면 못 실지. 그거 가서 집에 가서 헛강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홈디포의 창업자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 공화당의 오랜 후원자예요. 물론 이제 트럼프는 공화당 인사가 아니죠. 그냥 꼴통이고 다른 공화당 밀어주던 사람이, 이 사람도 나와갖고 트럼프 관세 정책 잘못됐다 언론하고 인터뷰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분이에요.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던 월가의 전설이죠. 죽어있던 사천왕도 나왔어. 드러켄밀러 나와가지고 10% 이상 관세를 때려? 이건 아니다. 바로 약속이나 한 듯이 다 나왔어요. 지금 월가 전설 드러켄밀러가. 재미있는 건 드러켄밀러도 앞서 지난 1월에는 제이미 다이먼처럼 관세가 뭐 트럼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세 10% 정도 때려도 관세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보상이 더 커요. 너무 사람들이 막 과장해서 트럼프를 욕하네. 이거 그래봤자 외국인들이 우리 미국에 내주는 소비세예요. 내가 49년 동안 금융계에서 49년, 50년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트럼프 때 가장 트럼프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가지고 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러면서 트럼프한테 아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작년 대선 과정에서 그러면 누구한테 정치연금하고 밀어줬냐? 아까 우리가 봤던 헤일리 누님. 트럼프 아니고 그 사람 이제 헤일리 누님을 밀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 트럼프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되니까 다 그렇게 죽어있고 트럼프가 잘한다 했던 사람들인데 약속이 나온 듯이 지금 4월 5일부터 신호가 간 거죠. 제가 볼 때는 3월 중반부터 서로 간에 얘기가 돌았어. 단톡방에서 밴드에서 네이버 밴드에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왜 연준 의원들이 이사들이 나와갖고 제가 보니까 3월 중순부터 바람 잡더라고. 아 파월은 아닌데 괜찮은데 파월은 자기 책임 없죠. 뒷짐 딱 지는데 나머지 연준 이사들이 나와서 이거 이대로 가면 그러지. 트럼프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자꾸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미 반격하려고 준비들 하고 있었어요. 준비들 하고 있었고 드러켄밀러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는 아니다. 지금 얘기를 하시고 또 제레미 시겔 할아버지도 맨날 눈치 보다가 이거는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정책 실수다. 그 다음에 노벨 경제학 받은 박사님도 나와서 누굽니까? 폴 크루그먼이에요. 폴 크루그먼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이 사람도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블로그 그래서 여러 번 이 사람 인용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에요. 어디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 생각이고 편견일 수도 있는데 어용학자예요. 어용학자. 그 미국 그 바이든 정권 쪽에서 하는 거에 맞춰서 물론 100% 어용은 아니고 가끔 반대되는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보면은
지금 정권이 잘하고 있다. 내가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인데 이 방법이 맞아 하면서 트럼프의 정반대 포지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동안 트럼프 되고 나서는 찍힐까봐 어디로 잠수해갖고 한 번 나오도 않던 사람이에요. 몇 달 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4월 6일 날 나오죠. 미리부터 막 나와서 2월, 3월부터 얘기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트럼프가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다. 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인지 아시겠죠? 마스터 플랜 세력은 4월 5일부터 드디어 반격을 하기 시작했고요. 파월부터 제이미 다이먼부터 해서 모든 재계 기업들, 이게 뭡니까? 여론을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여론을 몰고 가서 앞으로 오게 될 경제, 자산시장의 경착륙, 모든 그런 위험, 세계의 침체 이런 거는 다 누구 탓? 저런 월가의 전설들이 일제히 나와서 다 얘기잖아요. 트럼프와 마가 탓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다고 뭐 트럼프 마가가 억울한 건 아니죠. 실제 책임이 큰 거죠. 다만 이제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잡고 가는 거예요. 헤게모니를 잡고 가고 무엇보다도 그런다고 해서 이제 정권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얘네들을 당해낼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가면서 왔을 때 세계에 더 많은 경제 충격을 오고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미국이 망한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대, 달러가 계속 약세로 빠진대 그런 걱정은 너무 설레발들 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마스터 플랜이 원하는 모습으로 옵니다. 그리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네. 계속 동결해야겠네. 트럼프 때문에 하면서 결국 그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부터 분위기를 잡고 가는 거예요. 공격이 반격이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재밌는 건 두 명이죠. 머스크하고 어제 잠깐 얘기한 우리 그 빌 에크먼 씨하고 이 두 명이 재밌죠. 그죠? 어제 어떤 아주 얼마나 재밌는 캐릭터인지 제가 3년 전부터 블로그에서 그 다 블로그도 뒤져갖고 보여드렸죠. 잠깐 재밌는 캐릭터예요. 이쪽부터 다 정말 시대에 여기 붙어가지고 아주 근데 이제 빌 에크먼도 핵겨울이 온다. 뭐 이대로 가면은 경제에 핵겨울이 온다. 아니면은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해야 한다 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트럼프가 그 전까지는 바이든이 최고 잘한다. 어디 뭐 저기 뭐 대학 운동하는 애들 월가에 취직도 시키지 마. 블랙리스트 만들고 뭐 무슨 지가 정치하는 놈도 아닌데 앞에 막 선동꾼 앞잡이 하다가 트럼프 되니까 또 트럼프가 최고십니다. 나가서 하던 놈이 지금 저번 주부터 얘도 저번 주말부터 나와가지고 이대로는 안 돼 하죠. 왜요? 에크먼 펀드가 작살이 났어요. 에크먼 펀드가 퍼싱 스퀘어 펀드 지네 회사가 트럼프 때문에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았답니다. 지금 눈 돌아갔죠 지금. 근데 겁이 많아서 막 지금 저 월가의 거물들처럼 대놓고 트럼프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갑자기. 그죠? 돈 잃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돌아섰는데 그러면서도 같은 날 그는 TV 생방송에서 이 관세를 옆에서 누가 이렇게 멍청하게 하고 있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막 비난을 했는데 바로 하루 뒤에 사과했답니다. 아유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못할 말을 했네요. 이제 그 정도는 아닙니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지금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속은 뒤집어지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는 조금 힘든 게 있어도 결국 트럼프와 마가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면서 막 이런 경례까지 하면서 자기도 극우 마가다 하고 갑자기 정치인이 돼가지고 유럽의 극우파 정당대회 하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막 연설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 앞에서 결국은 이놈 내가 어떻게든 옷 뺏긴다 하면서 극우파들하고 정식으로 싸움이 초반부터 인수위 시절부터 트럼프 취임하기 전부터 멱살 잡고 싸운다는 얘기가 한 두어 번 나왔었잖아요. 결국은 싸우고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그리고 절대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쫓겨나는 게 100%거든요. 모양 보면은. 그러니까 앙심을 품었죠. 앙심을 품어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 엊그제부터 갑자기 일론 머스크도 관세는 힘들다.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 하기 시작했죠. 그런 얘기 하고 지금 이탈리아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무관세로 유럽하고 하면 안 되긴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서 테슬라로 돌아온다. 트럼프를 비난한다? 그러기 힘들다니까요. 일론 지금 포지션은. 그렇게 욕 얻어먹으면서 테슬라 주가 그렇게 곤두박질 치면서도 그 짓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자기가 이번 정권에서 받아먹으려고 했던 거는 스페이스X, 뉴럴링,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런 거 다 규제 풀어주고 전파법 규제 풀어줘가지고 인터넷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스타링크에다가 규제 완화해 주는 거. 자율주행 그거 등급 돼도 않는데 이제는 거기 사람 다 바꿔가지고 테슬라 자율주행 도로에서 충분히 쓸 수 있게 허가해 주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사하고 다 관련 국책 사업 다 맺어갖고 앞으로 그런 걸로 지금 돈을 테슬라에서 꼬른 거를 그걸로 다 지금 보상을 받아놨어요. 그동안. 근데 문제는 계속 트럼프 옆에서 권력의 핵심부에 있어야 그걸 계속 받아갈 텐데 이제 토사구팡 너는 집에 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를 그 옆에 자기를 싫어하는 마가파들 극우파들이 끌고 가면서 이제는 일론 머스크한테 해주기로 했던 국책 사업도 지들이 되돌릴 수가 있다고요. 그 일론은 지금 고민이 커요. 여기서 원래 승질 같았으면은 나를 감히 쳐내? 니들 죽고 살게 해보자 하면서 그냥 저격하고 트럼프한테도 나쁜 소리 하고 내가 속았어 그동안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하면서 같이 동참해가지고 트럼프 이러면 안 돼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 배신하잖아요. 원래 배신 아이콘이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왜? 테슬라 주식이 이만큼 떨어졌으면 테슬라 주식 가치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동안 모든 대출을 받아갖고 모든 사업에 돈을 다 밀어 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곤란해요. 근데 거기다가 마가파 트럼프하고 이번에 완전히 이제 척을 진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번 정권에서 자기한테 자율주행이나 뭐나 다 규제 완화해갖고 이렇게 모아주기로 했던 것도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네 집에 가자마자 내 욕했다며 어제?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차라리 그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서 트럼프 옆에서 이 짓을 왜 했어? 그냥 돈도 안 갖다 바치고 엔비디아 젠슨 왕처럼 가만히 나는 트럼프 안 찾아가. 나는 어차피 그놈은 돈 줘봤자 나한테 그만큼 해줄 놈도 아닌 것 같아 나는 하고 젠슨 왕이 차라리 똑똑했죠. 젠슨 왕은 끝까지 트럼프한테 가서 뭐 하겠다 돈 들여갖고 인텔 파운드리 우리가 그런 거 안 했어요. 끝까지 젠슨 왕이 사람을 테슬라 일론보다는 저는 한 수 위로 쳐줍니다. 그래서 항상 일론 머스크는 지금 골치 아파졌죠. 이제 이대로는 찬밥 신세대 같고 자기도 따만 당하고 너는 이제 집에 있어 출근도 하지마. 가끔 이제 언제든지 언론 앞에서는 그러지 않겠죠. 일론은 계속 트럼프 형님 옆에서 좋은 얘기 해줄 거고 우리한테 많은 공헌도 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와서 트럼프 형님 옆에 고문이 될 겁니다. 길은 열어놓겠지만 사실은 이제는 마가파들이 트럼프 딱 잡고 트럼프 옆에 일론 가지도 못하게 막겠죠 앞으로. 그리고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트럼프 정권에서 테슬라한테 해주기로 했던 거 일론 머스크가 해주기로 했던 국책 사업도 이제 슬슬 뺄 수도 있죠. 잠 못 자요. 지금 일론 머스크도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자. 정치 파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사업만 하지 뭐들어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세상 기고만장해가지고 말이야. 크게 한번 배우는 거죠. 이제 머스크도. 머스크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기사들 제가 오늘 나온 거 봤더니 처음에 소셜미디어 X에다가 관세 잘못됐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고 또 그 옆에서 피터 나바로 아저씨가 제일 밉겠죠. 피터 나바로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옆에 딱 붙어갖고 일론 같은 애랑 놀지 마쇼 하니까 피터 나바로가
저 사람이 망치고 있다. 트위터에다 욕했다가. 근데 계속 욕하면서 트럼프하고 뭐를 이제 욕은 하더라도 트럼프 욕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진짜 큰일 나죠? 주변 책사만 공격하고 여기 기사 보면은 트럼프 만나러 갔대요. 트럼프 만나러 가서 그 피터 나바로를 거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다이렉트로 트럼프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만나가지고 형님 지금 주변에 피터 나바로나 극우파 누가 하는 말 얘네들 좋아하시는 거 아닌데 얘네들 말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한테 마음을 돌리라 다시. 내가 일론 머스크는 나름 자신했겠죠? 내가 또 트럼프 형님 앞에서 현란하게 아주 나한테 마음을 쫙 뺏기게 만들어서 내가 맨날 같이 막 로켓 발사되는 것도 보여주고 UFC도 같이 구경 가고 막 가가지고 막 그 만찬할 때도 제일 옆자리에 앉았잖아. 가족보다 더 가까이 앉아갖고 트럼프가 막 얘기다 안 그래 하면은 형님 최고 막 이러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트럼프 마음 꽉 잡았어. 저 마가파들보다. 자신했겠죠? 에이그. 재밌어요. 일론은 너무 재밌어. 일론 또 운빨이 따라요. 계속. 대운이 들어왔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이렇게 생겨도 희한하게 운이 받쳐줍니다. 일론은 관찰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주식 하나도 없지만 계속 보잖아요. 재밌어. 이 친구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가서 마음을 돌리려고 트럼프를 만났죠. 근데 지금 잘 안 되죠. 근데 자기가 대놓고 욕은 못하고 그 일론 동생이 나왔죠. 일론 동생이 나와 킴벌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막 이제 글을 싸제끼죠. 아 트럼프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그 옆에 저기 간신배들이 잡아가지고 관세가 이게 말이 되냐 하고. 근데 일론은 아까 빌 에크먼처럼 서운하다 하면서도 감히 트럼프한테 서운하단 말은 못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기사가 이런 것도 나와요. 완급 조절에 나섰다. 머스크는 트럼프 관세 정책을 비난하다가도 동시에 같은 날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지금 우리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이제 행정부의 X에 가가지고는 또 게시물에 좋은 지적입니다. 이건 또 맞는 말이죠. 좋아요 누르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굉장히 복잡한 지금 상황이라 이겁니다. 재밌게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바로 고문하고 쌈 붙었다. 왜 쌈 붙었겠어요?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절대 일론하고 앞으로 놀지 마십시오. 우리가 쳐낼 테니까 일론 때문에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일론 끊어내라고 한 게 지금 나바로나 이런 애들이니까 지금 일론 성격에 저격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감정 싸움 붙은 거죠 뭐. 그 어떡하겠어요 지금. 결국은 일론이 이기기 힘들죠.